기분 좋은 월요일 증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증시가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새해 벽두부터 해서 강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후반 그리고 오늘 증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저도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시 수급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대목은요, 금융투자 수급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매도가 일단락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이 이야기를 꼭 드려왔죠. 배당락 전 5일 동안 금융투자가 쭉 매수했다가 배당락이 딱 지나고 나면 금융투자가 쑥 매도한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락 당일 그리고 배당락 전날 금융투자에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오고 배당락일에 가장 큰 순매도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났어요. 자, 2022년에 배당락 전에 9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던 금융투자는요, 배당락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28일이죠. 그때부터 해서 매도세를 연일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었죠. 지난주에 증시를 흔들었던 가장 큰 원인이 금융투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 이러한 배당락 전 매수 후 배당락 후 매도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 지난주 1월 3일부터 해서 조짐이 좀 신기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금융투자의 수급이 배당락 후에 매도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고, 이게 길어봐야 1월 첫 주에서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화투로 이야기를 하자면 패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일단락 되면 그렇게 심하게 매도 안 해, 혹은 매수로 돌아설지도 몰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수급을 역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은근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 화요일이면은 이게 배당락 후 4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길어봐야 수일 내에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추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투자가 이게 딱 매도가 끝나면 시장이 올라서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역이용하는 수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금융투자가 1월 3일에 장중 매도세를 강하게 보일 때만 하더라도 증시가 오전장 급락이 나왔지만, 금융투자의 매도가 11시 이후 일단락 되자 주식시장이 바로 튀어 올랐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그 이후부터 해서 연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에 훈훈한 온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역이용하는 수급은 무엇이 있겠느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있겠고,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것을 역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눈에 보인 수급은 바로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분들이십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도세로 일관했죠. 2020년 가을에 잠깐 이제 매수를 강하게 만들긴 하였지만, 외국인의 수급하면은 한 2년여 동안 매도로, 2년 넘게죠. 매도로 우리 기억에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준 게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완전히 떠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해서요.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 이후 주식시장이 강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부터 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며칠, 지난주 중반부터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투자의 배당락 후 매도를 역이용하는 그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융투자의 수급을 역이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달러 원 환율의 추이를 지난 1년간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어땠습니까? 9월 말에 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육박하면서 뭐 이러다가 1,500 넘고 2,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 슬금슬금 꺾이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1,400원대로 훅 주저앉았고 오늘 장중에는요. 1,25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코리아 원, 한국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 자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달러 가치 기준에서 평가 손익, 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땅 짚고 헤엄치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를 유발하는 어떤 동인이 되는 것이 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가을부터 해서 이런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굳혀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요. 주가 지수 중심의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과 11월에 잠깐 만들어졌다가 12월 조정장으로 잊혀졌던 부분이긴 한데요. 다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시장이 상승할 때는 대형주가 먼저 쫙 가고요. 여타 이제 뭐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야, 나 왜 저만큼 안 가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지수가 충분히 상승하게 되면 넓어진 대로를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눈누난나 하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 수급. 자, 연기금 수급하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진짜 매도로 일관한 수급에서 국내 주식 수급에서 악의축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금 수급을 분석을 드릴 때 여기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매년 설정되어 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중이 16.3%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8%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많이 팔았고 그리고 작년에 증시가 하락했으면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정한 자료 자주 이야기 드릴 때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드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공시된 기금운용본부의 2022년 기준 2022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요 14.2%. 대략 제가 추정한 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2022년 목표치보다도 2%포인트 이상 적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치 대비해서도 1%포인트대 중반 가까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에 비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국민연금이 사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안 사더라고요. 오히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9천여 원 가까운 순 매도를 보이면서 쟤 왜 저러지? 의아하게 전 느껴졌어요. 적어도 매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할 때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불길한 추정.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연기금 수급이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추긴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비중이 낮더라도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시장이 돌아선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안감이 사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국민연기금의 순매수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연기금의 수급은 국내 주요 연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국가의 수급이 합쳐져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절대적인 절대값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라고 쓰고 국민연금 수급이라고 읽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새해 들어서 증시의 모멘텀이 보이니 조금씩 매수하는 게 아니냐. 정작 비중을 맞춰야 될 때 리밸런싱 안 하고 모멘텀이 생긴 다음에 리밸런싱 한다라는 얘기는 공룡의 규모의 자금 운용한 데 있어서 조금은 아이러니한 색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찝찝한 추정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추정이에요. 근데 연기금의 수급이 확실하게 연초부터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과 함께 기관, 외국인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쌍끌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시장의 급반등 반갑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 결과 이번 증시 반등으로 중요한 의미가 확인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 그리고 지난주 1월 초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릴 때 주가지수 2200포인트 이 영역에서는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도한 저평가 요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왜냐? 이게 10년 전에 주가지수 2200하고 10년 전 주가지수 2200하고 현재 2200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200은 저항선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왜? 시장 밸류에이션이 주가지수 2200보다 훨씬 밑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주가지수가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월등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2200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영역이고 그래서 여기서 트램펄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려왔는데, 효과가 나왔죠? 분위기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2200포인트 바닥을 확인했다라는데, 큰 의미를 두어 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후유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수급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지수 관련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상대적으로 재미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지나면 여러분들의 종목까지도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넓게 많은 종목에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2200이라는 곳에서
바닥을 잡았잖아요. 2200에서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언덕을 만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네요. 그와 함께 우리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진선님, 은하킴님, 지난주에 주신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주신 라이브 챗, 라이브 슈퍼챗, 그리고 슈퍼땡스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도 좋아졌으니까요. 기분 좋게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